자,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등기부등본이라는 옛날 말 쓰시지 마시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표제부, 두 번째는 갑구, 세 번째는 을구인데요. 자, 표제부는 건물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물 대장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에 의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구 먼저 볼 건데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소유권에 관련돼서 걸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나쁜 권리들 예를 들면 가압류, 가처분, 압류 뭐 그런 것들 소유권에 이 소유자에 관해서 소유자의 재산에 관해서 걸 수 있는 권리들인데 자 지금 이 등기를 보시면 최초의 소유권 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에는 왜 보존이란 말을 쓰냐면 최초 소유자에게만 부여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면 소유권 보존 누구누구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건부터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4번 보시면 자 이 등기를 보면은 2번 가압류 3번, 2번 가압류 등기 말소 이렇게 있죠. 자, 순위 번호가 이렇게 나와지는데 2번 가압류 보시면 말소가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주기가 쳐져 있어요. 자, 이 재산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얼마를 가압류를 걸었나라고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이해 몇 개월치에 보면 등기 원인이 경매로 인해서 임의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죠. 당연히 낙찰이 됐으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 이 가압류가 예를 들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빨간 줄이 거져 있지 않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했을 때 현재 유효사항을 봤을 때도 이 상태들이 나오겠죠. 그럼 집에서 볼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혹은 환매특약 등기라는 등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빚을 지고 새로운 사람한테 팔았는데 언제든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빚을 갚으면 원래 소유자한테. 그건 조금 어려운 등기이긴 한데 실무상에서 좀 덜하긴 한데요. 그런 것도 만약에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말소가 되는 권리들이에요.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말소가 되는 권리들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 만약에 환매특약 등기가 걸려 있다면은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환매특약 등기에 의해서 기존의 채무자가 다시 이 집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일단 잘 모른다, 낯설다, 느낌상 불안하다 하는 것들은 일단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가압류 같은 건 우리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지만 현재 빨간 줄이 쳐져 있지 않고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은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물권이 8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등기에 찍히지 않는 권리가 2가지예요. 점유권이랑 유치권입니다. 뭐 보면은 공사대금 건물 지어주고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플랜카드 걸려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점유권이라는 거는 점유를 하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한 물권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은 이제 아무튼 등기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을구에서는 근저당, 전세권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영상에 제가 인터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채권을 보호해주는 물권적인 권리를 부여해주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상의 특성이고 전세권 설정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해버리고 그냥 딱 등기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물권 같은 힘이 아니라 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세권 설정 여기 4번 보시면 이분이 2016년에 설정 계약을 했어요. 1월 2일에 이때 이제 입주를 한 거겠죠. 전세금 2억 4,500만 원을 나정성이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 나와 있죠. 이게 임대차 기간을 말하겠죠. 주거용 2평수 66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20평, 21평 정도 되는 집을 빌린 거예요. 전세를 했는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으니까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에 등기 말소됐죠. 나갈 때 퇴거할 때 등기를 말소한 거예요. 그래서 해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근저당인데 근저당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에 근저당 설정 계약이 됐는데 2번에 또 근저당 설정이 또 있죠. 근데 3번에 근저당 말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등기 원인이 3번에 보면 1번 근저당권을 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1번에 대한 결과물인데 해지가 2014년에 1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2번 근저당 하나 남은 겁니다. 2015년 8월에 설정을 해가지고 현재 소유자인 고길동이
1억 3천만 원 채권 최고를 받았으니까 실제 원금은 이거의 120% 이하인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집에 관한 채무 관계는 근저당 1억 3천이 잡혀 있고, 이때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원금이랑 상환하고 있었다면은 현재 많은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 사실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많이 해주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하지만 근저당은 워낙 흔한 경우라서 집값 대비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